이지혁이 집 앞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이상철의 모습이 보였고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상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다. 33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쭈뼛해지는 이지혁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아, 아빠. 그냥 바람 좀 쐬러요. 바람. 이상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이지혁의 어깨를 훑어보더니 옷에 묻은 먼지를 발견했다. 카페 갔다 왔지. 이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직감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다. 잠깐만. 어떻게 아세요? 내 엄마가 정순이 씨한테 전화 받았어. 은호가 매니저 그만둔다고 했다며? 이상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이지혁은 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퇴사하고 집에서 나가놓고 이제 그의 직장까지 뺏으려고 해. 이상철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이지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다. 아빠, 목소리 좀. 목소리가 뭐. 33살 먹고 하는 짓이 이게 뭐야. 그 순간 이상철의 손이 이지혁의 어깨를 탁 쳤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이지혁이 휘청했다. 아, 아빠. 너 정말 미쳤냐? 그 애가 너 얼마나 좋아했는데. 차놓고 이제 일터까지 빼앗으려고. 이상철의 눈에서 실망감이 뚝뚝 흘러나왔다. 이지혁은 급하게 변명했다. 아빠, 오해예요. 저는 그냥 사업 제안만. 사업 제안? 제안은 무슨. 너 지금 갈 데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전곡을 찔린 이지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이 자식이 아직도 거짓말을. 이상철이 이지혁의 머리를 탁 때렸다. 이지혁이 머리를 감싸주며 뒤로 물러났다. 아빠, 때리면 안 되잖아요. 안 때리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때리는 거야. 33살 먹고 부모한테 맞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 이상철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정년 퇴직 후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아들의 한심한 모습까지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들이 이따위로 사니까 동네 사람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이지혁은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목소리도 작아졌다. 아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이상철이 다시 이지혁의 등을 탁 쳤다. 이번에는 더 아팠다. 으악, 아빠, 진짜 아파요. 아프긴. 마음이 더 아프다. 골목 끝에서 김다정이 나타났다. 남편과 아들의 실랑이를 보고 급하게 달려왔다. 여보, 이지혁아.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 하지만 이상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봐도 돼. 이런 한심한 아들 둔 게 내 팔자야. 이지혁은 결국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제야 이상철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다. 이상철이 한숨을 크게 쉬며 주먹을 풀었다.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이 자리했다. 일어나. 이지혁이 천천히 일어서자. 이상철은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너 정말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 네. 미안해요. 미안하면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와. 그리고 사업 같은 소리 집어치워. 이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그런데 저는 정말 돈이. 탁. 이상철의 손이 다시 이지혁의 뒤통수를 쳤다. 돈이 뭐. 돈 때문에 사람 마음 짓밟아도 되냐? 아, 아빠, 왜 또 때려요? 김다정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그만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하지만 이상철은 아직 화가 덜 풀렸다는 듯 이지혁을 노려봤다. 33년 키워놓으니까 이 모양이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이지혁이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이상철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엄했다. 모르겠으면 물어봐야지.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꼴이 나는 거야. 김다정이 조용히 이지혁의 팔을 잡았다. 이지혁아, 우선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33살이 되어서도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이상철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내일 당장 은호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내가 사업하겠다는 소리 취소하고 와. 아빠, 그런데 정말 제가 갈 곳이 없으면 집에 있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야. 이상철의 마지막 말에 이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33년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실망을 안겨준 적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집안까지 시끄러워졌다. 들어가. 할머니도 걱정하고 계시다. 이상철이 먼저 집으로 향했다. 김다정이 이지혁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다. 아빠도 내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이지혁이 뒤통수를 문지르며 따라 걸었다. 아직도 아버지 손바닥 자국이 따끔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집 앞 현관에서 조옥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혁아, 괜찮니? 할머니. 죄송해요. 조옥래가 이지혁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왜 이렇게 됐노? 지은호가 카페 열쇠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 작은 소리가 온 세상을 울린 것만 같았다. 정말로 그만두는 거예요. 알바생 미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눈물이 고이는 걸 숨길 수는 없었다. 응, 새로운 시작이야. 거짓말이었다.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도망이었다. 이지혁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의 차갑고 무관심한 얼굴을 견딜 수 없어서 하는 도망이었다. 지은호는 3년 동안 자신이 가꾸어온 카페를 천천히 둘러봤다. 저 구석 테이블은 이지혁이 처음 와서 앉았던 자리였고, 창가 쪽은 그가 노트북을 펼치고 일하던 곳이었다. 모든 곳이 그와의 추억으로 얼룩져 있었다. 언니, 울면 안 돼요. 미나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지은호의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안해, 미나야. 언니가 많이 약해졌나 봐.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호가 고개를 돌리자 박성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성재 오빠. 은호야, 정말 그만두는 거야? 박성재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는 지은호가 우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네. 결정했어요. 지혁이 때문이지. 순간 지은호의 몸이 굳었다. 박성재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은호야, 나는 어떡하라고? 오빠. 박성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3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나는 3년 동안 너만 봤어. 내가 지혁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바보같이 기다렸어. 그 순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지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지은호. 이지혁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호가 놀라 몸을 돌렸다. 선배. 왜 여기 와요? 너 진짜 그만두는 거야? 이지혁이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열쇠를 집어들었다. 이거 뭐야? 정말 그만두겠다는 거야? 네, 그만둘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지은호의 차가운 말투에 이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가 그만두면 내 사업은 어떡해? 사업이요? 아, 역시 그것만 생각하시는구나. 지은호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은아, 제발. 지은오예요.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지은오가 이지혁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차갑게 굴어? 차갑게요? 선배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차갑다고 해요? 지은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3년 동안. 3년 동안 제가 선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알아, 그런데. 뭘 알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고 이제 와서 사업 얘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가슴을 툭툭 쳤다. 이지혁은 그 작은 주먹이 마음 한구석을 때리는 것 같았다. 은호야, 진정해. 박성재가 말리려 했지만 지은호는 멈추지 않았다. 진정하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진정했어요. 선배가 저를 차버렸을 때도, 무시했을 때도, 차갑게 대했을 때도 나는 무시한 적 없어. 이지혁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다. 없어요? 제가 고백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그건 미안하다, 그런 감정은 없다. 딱 한 줄이었어요. 3년 동안의 제 마음을 한 줄로 정리하더라고요. 지은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선배 얼굴 보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요. 지은호. 그런데 왜 와요? 왜 저를 괴롭혀요? 사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중요하지 않아. 사업 따위. 거짓말 마세요. 선배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 마음 따위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게 아니야. 이지혁이 지은호의 어깨를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더 세게. 나요. 안 나. 내가 끝까지 들어. 뭘 들어요? 또 상처 주는 말이요. 나는.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역시 할 말 없으시죠? 지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이제 저 좀 놔주세요. 제발. 그녀의 마지막 말이 간절했다. 이지혁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지은호가 가방을 들고 카페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다. 선배, 행복하세요. 정말로.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가슴이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 이지혁이 카페를 나서자마자 박성재가 뒤따라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남자의 얼굴을 스쳤다. 지혁아, 잠깐. 박성재의 목소리에 이지혁이 걸음을 멈췄다. 돌아본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뭐야? 너 정말 사업 때문에 은호한테 그런 거야? 이지혁이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보여? 아니면 뭐야? 갑자기 왜 이 카페에 집착하는 거야? 이지혁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 박성재가 종이를 펼쳐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병원 진단서였다. 이게 뭐야? 우리 할머니 검사 결과야. 박성재의 손이 떨렸다. 진단서에는 췌장암 3기라는 무서운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혁아, 2개월 전에 나왔어. 할머니는 아직 모르셔.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섰다. 수술비가 8천만 원이야. 그것도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서 사업을. 응. 돈이 필요해서. 박성재가 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 이지혁의 자존심이 묻어나는 말이었다. 박성재는 답답했다. 이 바보야, 친구가 뭐 하는 거야? 친구라. 이지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요즘 내가 나 멀리하는 것 같아서. 친구인지도 확신이 안 섰어. 그건
박성재가 말을 멈췄다. 사실 지은호 때문에 이지혁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게 맞았다. 그래서 지은호한테 사업 제안한 거야.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지혁이 카페를 돌아봤다. 매일 여기 와서 지은호 보면서 뭔가 달라졌어. 뭐가? 그 애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할머니 생각하느라 미칠 것 같을 때도 지은호만 보면 괜찮아져. 박성재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너도 은호를. 모르겠어.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지혁의 솔직한 고백에 박성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 8천만 원이야, 성재야. 8천만 원. 이지혁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퇴사하고 백수인 내가. 그래서 지은호한테 매달린 거야. 매달렸다기보다는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때 카페에서 정순이가 나왔다. 두 남자의 대화를 들었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지혁 씨. 어머니 들으셨어요? 이지혁이 당황하며 일어섰다. 할머니가 암이시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은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순이가 이지혁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바보야, 그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어머니, 우리 은호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혼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삐져 있었다고. 이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지은호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야, 이 바보야. 정순이가 이지혁의 등을 토닥였다. 어서 가서 우리 은호한테 다 털어놔. 그래야 그 애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이미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은호 집에 있을 거야. 박성재가 차 열쇠를 꺼냈다. 내가 태워다 줄게. 성재야. 가자, 친구.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지기도 했다. 지은호에게 모든 걸 말하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동정일까, 사랑일까? 이지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할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선배,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지은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그를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뭘? 정말 저 때문에 카페에서 사업하려던 거예요. 이지혁의 입술이 말라갔다. 박성재와 정순이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은호, 그게 아니면 돈 때문이었어요. 지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둘 다야. 둘 다라뇨? 처음엔 할머니 수술비 때문이었어. 그런데 너를 보면서 그만해요. 지은호가 손을 들어 이지혁의 말을 막았다. 선배, 3년 동안 저를 지켜봤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알아, 그래서. 그럼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이지혁이 할 말을 잃었다. 사업 제안할 때 할머니 얘기는 왜 안 했어요? 제가 알면 무조건 도와줄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은호 성격 뻔히 아는데 왜 숨겼어? 이지혁이 머리를 감쌌다. 그게 동정받기 싫어서. 동정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3년 동안 저를 좋아한 게 동정이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선배는 저를 뭘로 본 거예요? 지은호가 일어서서 이지혁 앞에 섰다. 편리한 사람이었죠. 돈도 벌어주고 좋아해주고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지은호.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요. 이지혁의 가슴이 찔렸다.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 안 하시네요. 역시 그런 거였구나. 지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선배, 정말 뻔뻔해요. 뻔뻔하다고? 네. 할머니 수술비 필요하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사업 제안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씌우지 말고. 박성재가 끼어들었다. 은호야, 지혁이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이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요. 지은호가 박성재를 바라봤다. 오빠도 그래요? 친구 자존심 지켜준다고 진실 숨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박성재가 입을 다물었다. 지은호가 다시 이지혁을 봤다. 선배, 제일 화나는 건 뭔지 알아요? 뭔데? 제가 선배를 거절했을 때예요. 이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 선배 표정 봤거든요.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심지어 짜증까지 나는 표정. 그건 이 여자가 내 계획을 망쳤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확한 지적에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선배한테는 제가 그냥 수단이었구나 싶어서. 아니야. 이지혁이 소리쳤다.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너는 내가 살아갈 이유야. 갑작스러운 고백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미칠 것 같을 때 내 얼굴 보면 버틸 수 있었어. 너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숨겼잖아요. 지은호의 차가운 반응에 이지혁이 절망했다. 왜냐하면 나는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선배가 정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는 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혁이 멍하니 지은호를 바라봤다. 선배는 혼자서 다 정했어요. 제 마음도 제 반응도. 저한테는 선택권도 안 주고. 지은호의 말에 이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게 가장 뻔뻔한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면서 저는 믿지 않았다는 거.